조용한 시골 마을의 가을 아침,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기호. 아, 치매 노인 또 나오셨네. 그 목소리에는 연민보다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죠. 오늘도 혼잣말 하시네. 정말 무섭다니까.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기호의 뒤를 따라붙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김씨네 가스, 이씨네 마당. 그는 중얼거리듯 읊조리며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가끔씩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무언가를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뿐인 그 행동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기호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러다가 언제 사고라도 날지 몰라. 지훈이도 참 고생이야. 아버지가 저러시니까 치매가 심해지는 것 같던데 병원에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 지훈은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45의 나이에 이제 막 안정된 직장을 얻고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마을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죠. 아버지, 제발 좀 집에 계세요. 지훈이 퇴근 후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죠. 남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고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혼잣말 하시고 이웃들한테 얼마나 민폐가 되는지 아세요? 한때 자신의 무릎 위에서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그냥 걷는 거지. 그냥 걷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집 앞에서 멈춰 서서 뭔가 확인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요. 혼잣말도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기호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이해, 그리고 포기가 섞여 있었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다. 다 잊어버릴까봐.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치매는 병이에요. 인정하시고 치료받으셔야죠.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날 밤, 기호는 잠들지 않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걸까? 기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가셨어요? 김 아주머니가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네 집 앞에서 한참 서 계셨다고. 확인하는 거다.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거다. 기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호의 행동은 사람들 눈에 점점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밤마다 나가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새벽이면 대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돌멩이를 하나하나 뒤집고 아무 말 없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곤 했죠. 어젯밤에도 왔다 갔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마을 주민회의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밤에 돌아다니는데 정말 위험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훈 씨한테 얘기해야겠어요. 솔직히 아버지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지훈의 집 안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도 무서워. 아내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도 할아버지를 피하잖아. 어젯밤에도 민수가 할아버지 무섭다고 울었어. 지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기호는 평소보다 더 늦게 나갔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독 강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기호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평소보다 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각 집의 가스 밸브는 잘 잠겨 있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길 위에 위험한 것들은 없는지. 그때였습니다.
강풍에 날린 나뭇가지 하나가 전선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칫하면 전선이 끊어져 정전이 될 수도 있고, 더 심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치우려 했지만 키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순찰을 돌던 마을 이장이 기호를 발견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박기호 어르신, 이 밤에 뭐 하시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전선에. 기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이장의 눈에는 그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치매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빨리 내려오세요. 아니야. 이걸 치워야. 안 돼요. 다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기호는 나뭇가지를 치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풍으로 인해 그 나뭇가지는 전선을 건드렸고 마을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 좀 보세요. 어젯밤에 전선 근처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지훈은 황급히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뭐 하신 거예요? 이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나뭇가지를 치우려고. 나뭇가지요? 그런 건 그냥 둬도 되잖아요. 왜 직접 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언제 와서 치워줄지 모르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직접 하실 일은 아니에요. 다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밤마다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지훈 씨, 솔직히 아버지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애가 할아버지 보고 무서워한다고 악몽도 꿔요. 지훈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져 갔죠. 여보, 솔직히 나도 무서워. 애들도 아버지를 피하잖아. 그냥 요양원에 모시자. 아내 미영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 마을에서 사셨는데 갑자기 낯선 곳에 보내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고 마을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지훈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고 전문의와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로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돌보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건 이후 지훈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기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분들도 있고요. 아버지 또래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기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래, 기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내가 짐이지. 너희한테 부담이지. 알겠다. 지훈은 아버지의 담담한 대답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를 내거나 반대를 하셨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시니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 꼭 필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더 안전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기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호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신혼 때의 행복한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기호는 어색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나 없으면 누가 이 마을을 지키나. 기호는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어린 지훈의 해맑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첫 입학식 때의 사진, 졸업식 때의 사진. 아들이 자라는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뭘 잘못했나. 기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이 얼굴만큼은 잊지 말아야지.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지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아내 미영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 응, 아버지 생각하니까. 당신도 힘들지만 이게 최선이야. 아버지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나으실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당연하지.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쉬운 결정이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기호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요양원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간병인의 안내를 받으며 기호는 자신의 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시면 돼요. 친절한 설명이었지만 기호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한 걸까? 정말 잘한 걸까? 지우는 아버지의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온갖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네 가스밸브 매일 확인, 이씨네 마당, 기름통 위험, 정민의 집 전선 낡음 주의, 골목 끝, 돌멩이 치우기.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치매로 인한 횡설수설인 줄 알았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기호는 점점 기운이 없어져 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마을에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기호가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침대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그냥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마을이 안전한지. 간병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든 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호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호가 떠난 뒤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네 집에서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잠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김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냄새를 금방 맡아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며칠 뒤에는 박씨네 마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앗, 불이야. 마당에 쌓아둔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름통이 넘어지며 불꽃이 번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네?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던 마당 쪽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연기가 빠져나갔고 불길은 큰 피해 없이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창문을 열어놨지? 덕분에 크게 안 번졌는데. 박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골목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여기 유리 조각이 있었는데, 못도 있었는데 누가 치웠나? 신기하네. 매일 밤 누군가가 정리해주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마을 청소부나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밤에 청소하나 봐. 하지만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낮에만 청소해요. 밤에는 안 나가거든요. 그럼 누가 한 것일까?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호 어르신이 맨날 돌 치우고 다니던 게 이거였나? 그 혼잣말도 혹시 잊지 않으려고 외우던 거 아닐까? 김씨네 가스, 이씨네 마당, 그런 식으로 중얼거리셨잖아. 처음에는 무시했던 말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어르신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건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치매 노인이 뭘 알겠어. 그냥 우연이야. 가스 새는 건 원래 자주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정전이 되려던 순간 미리 준비된 듯 손전등들이 각 지평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전 하수구가 미리 청소되어 있어서 물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강풍이 불던 날 간판과 화분들이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한복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낡은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다들 나와요. 빨리. 아이부터 살려. 빨리.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네? 모든 집에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길도 막힌 곳이 없어.
평소에는 자전거나 화분들로 좁았던 골목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물건들이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탈출로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미리 준비된 듯한 임시 조명들이 있었고 위험한 구역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불타는 집을 빠져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박기호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게 무슨, 왜 여기 계세요? 기호는 말없이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아이의 어머니가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기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어르신이 우리를 구해주신 거야.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구나. 미안해요, 어르신. 정말 미안해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고 기호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연기를 많이 마셔서, 그리고 기억 손상은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감당하신 거예요? 기호는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더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너희를 지키는 일, 마을을 지키는 일, 그건 기억이 없어져도 몸이 기억하고 있더구나. 지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네 가스밸브 오래됨, 매일 확인 필요. 이 씨네 마당 기름통 불안정, 화재 위험, 정민의 집 전선 교체 시기, 점검 필요, 골목 세번지, 유리 조각, 못 위험, 하수구 5개소 막힘 위험 시기. 모든 메모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점검 기록까지 적혀 있었죠. 아버지가 정말 다 알고 계셨구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는데 우리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큰 사고들을 면했던 거야. 가스 사고도, 화재도 모두 어르신이 미리 예방해 주셨던 거구나. 그 밤마다 돌아다니던 것도, 혼잣말도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거였어. 사람들은 그제야 기호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요. 집에 가도 되나? 네, 마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지훈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기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면 되잖아. 기호가 마을로 돌아오는 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돌아오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어르신. 사람들의 인사에 기호는 어색해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갑게 맞아주니까요. 어르신,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밤의 순찰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해드릴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호는 다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공책을 들고 마을을 돌았죠. 아버지, 이제 쉬셔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지훈이 말했지만 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습관이 됐어. 그리고 내가 직접 보는 게 마음이 편해. 이번에는 지훈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요. 너는 일 있잖아. 주말에는 시간 있어요.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배우고 싶어요. 기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그날부터 지훈은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마을을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왜 그것들이 중요한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어른들은 모르지.
아이들이 다닐 때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거든. 이 전선도 정말 위험해 보여요. 응, 비 오는 날 특히 조심해야 해. 부자는 함께 마을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 가스레인지 좀 봐주실래요? 혹시 우리 마당에 위험한 건 없나요? 사람들이 먼저 기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순찰 돌아가면서 해요. 마을에 작은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몇 달 후, 마을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이 길은 박기호 어르신의 길입니다. 매일같이 이 길을 걸으며 우리를 지켜주신 그분을 기억합니다. 표지판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켜봐 주세요. 기호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을이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어르신, 그게 특별한 거예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기호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였더라?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지훈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 지훈이. 좋은 이름이네. 기호는 마치 처음 듣는 이름인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마을 한 바퀴 도실래요? 응. 가자.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뭐였더라? 중요한 일이. 그때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지키는 일? 네, 우리 마을 사람들을 지키셨어요. 정말 소중한 일을 하신 거예요.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키는 일, 좋은 일이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늙고 이름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책임감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을의 골목을 걷다 보면 지금도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 불렸지만 사실은 모두의 수호자였던 한 아버지의 발자국이 주변에 혹시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남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